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이 월요일부터 긍정적으로 잘 달리고 있고요. 오후장에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지수 양시장 모두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더 잘 달립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폭은 크진 않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까지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제약 업종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업종 위주로 급등이 나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급등 흐름 지수에서도 바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밀렸던 시장의 반등이 지금 나온 수준이고요. 반등폭이 전보다 조금 커졌다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이슈는 변한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협상 이후에 의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라고 주말 내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표결 자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곡점이 될 만한 G20 정상회의가 30일 그리고 12월 1일 양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게 되는데 이 둘 간의 만남 어떤 흐름으로 또 시장을 이끌어갈지 유가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30일에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장의 대내외 압력은 강합니다. 하지만 1,500조가 넘어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률상으로 보자면 70%가 조금 넘게 상승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슈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12월 첫째 날까지 맞이해야 하는데 어떤 스탠스로 이번 주 가져가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국내 기업 36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중소, 중견기업의 45%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대내외적 악재, 내수 부진 등 국내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정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30억 원의 가맹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가맹점 250만 개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는데요. 2025년도까지 원전의 가동을 완전 중단토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안이 59.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3년이 못돼 추진 동력을 잃게 됐고 대만을 벤치마킹했던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에 기로에 섰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점진적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납세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오하이오주 사업자들이 담배 판매세 등의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웹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는 비트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뒤 다시 달러로 전환해 오하이오주 정부에 지급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8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1%가 넘게 좋은 흐름들 오랜만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063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2081포인트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국 시장이 열린 이후에 오늘은 오히려 상승 흐름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상승을 가져가긴 하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오고요. 홍콩 지수가 지금 1.69%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인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240억 원 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기관이 2,988억 원이나 삽니다. 투신만 팔고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모두 매수에 들어옵니다. 개인은 3,268억 원. 일단은 지난주에 저점에 하락할 때마다 사들인 물량들 단기적으로 처분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모두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인데 모두 다 상승에 성공했고요. 셀트리온이 무려 7%대 급등 나옵니다. LG화학도 1.52%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도 그동안 많이 빠졌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오늘 통신주들 KT 화재 사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통신주들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덩달아서 SK텔레콤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3.24% 빠지면서 24만 원대까지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1.92%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92,000원대에 연저점 지금 기록한 뒤에 2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는데 상승폭이 무려 8% 가깝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가 0.7% 하락, KB금융이 1.39% 올라가면서 금융주들도 각각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0만원 깨진 이후에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반등 나오면서 10만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SK보합이고요. 한국전력이 6%대 상승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대만의 탈원전 소식이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한국전력 상승하고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 오늘 급등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97포인트 2%대 급등입니다. 700선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쭉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 초반의 흐름들 괜찮았는데 이후의 흐름들이 더 좋아지면서 2%대까지 전약 후강 장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갈 땐 더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외국인이 오히려 더 많이 사줍니다. 1233억 원, 기관은 236억 원 삽니다. 개인이 1430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오늘 양시장 지난주 금요일과 수급주체가 정반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시장 흐름 굉장히 꼬이면서 수급이 반대였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오히려 오늘 양시장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신라젠, 포스코캠텍, HLB 전체적으로 잘 달리고 있고요. CJ ENM까지도 1%대의 흐름 보이면서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빨간불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펄어비스의 상승폭이 지금 5%, 4%대로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4%대의 급등 나오고요. 파라다이스 중국 관련 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특히나 면세점 입국장 숫자 얘기 나오면서 입국자 수가 지금 예년에 70%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면세점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SK머티리얼즈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제넥신도 3%대의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1130원대 무너지면서 1128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운 한 주고요.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 주 12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까요? 네, 이번 주 이슈가 많은 한 주인데 출발은 양호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일단 오늘은 26일 월요일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로 어떤 소비자의 어떤 지갑이 열리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27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그리고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특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8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1월 기업 실사지수 예정이 돼 있는 관점 쪽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한 번 있을 예정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미국의 10월 상품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9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또 개인소득과 관련된 지표 쪽은 아무래도 연준이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지표다 보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30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산업활동동향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고요. 그 밖에 G20 정상회담이 12월 1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중 간의 어떤 대화 분위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중국의 1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또 경제지표 관련된 중요한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는 세 가지로 일단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후반에 이어지는 G20 정상회의에서 마지막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12월 1일 날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만약에 APEC 분위기의 연장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국을 막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를 시장은 바라보고 시장도 그런 분위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문이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G20 공동성명에서 기존에 얘기하던 이 보호무역에 저항한다라는 문구가 계속 실려 있을지 이 부분도 미국 입장 쪽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번 주 또 말에 이어지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게다가 미국의 연준 의장과 연준위원회 연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기 침체론까지 대두가 된 상황 쪽에서 어떤 발언의 뉘앙스가 좀 바뀌는지 여부들도 시장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20도 있지만 금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도 팽팽한 가운데 가계빚도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금통위에 쏠리는 눈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한간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90%까지 점치면서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0.25bp를 인상한다고 해서 경기에 침체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만약에 이제 자본 유출이 혹시 일어나게 되면은 좀 심각할 수가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의 인상 기조라든가 무역 분쟁, 거기다가 신흥국 금융 불안까지 가세돼서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됐을 때 오히려 역전된 금리가 트리거를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쪽도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2.5%까지 진입하다 보니까 1%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들은 부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시각들인데 일단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금융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바라보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 이후에 올릴 수는 없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한다면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제한적인 입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 즉 싸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1에서 2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순이자 마진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여전히 경기가 부진한 상황 쪽에서 특히 정부 대출은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는 압박감 속에서 어떤 성장에 대한 전망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에 미치는 여파도 단기적 그리고 한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한 이후에 변화를 기대하긴 하지만 일단 마찬가지로 정부의 회계감독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손해율 개선 이런 쪽도 숙제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 전반적인 영향권들은 좀 단기적인 쪽에 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통위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연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G20 정상회의 그리고 금통위가 11월 30일부터 지금 이제 쭉 이제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의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예, 뭐 감기가 요즘에 굉장히 또 극성이다 보니까. 감기보다 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물 한 잔 드시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아무래도 미중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G20보다도 이게 많이 분위기가 희석되는 게 미국, 중국이 만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요즘 좀 어렵죠. 헷갈리는 게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다르죠. 강경파, 소위 말하는 또 온건파, 막 얘기가 다른 가운데에, 그래도 뭐, 강경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피터 나바로. 그렇죠. 거기가 이번에 G20은 안 따라간다고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자 하는 그걸로 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난 못 보겠다, 가서 이거. 약간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러면 지난주 나왔던 이 뉴스는 뭐냐 말이죠. 이 화웨이에 대한 쓰지 말아라. 네. 이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동맹국들까지. 일본, 뭐 독일 다.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이른바 뭐 국가 안보 문제랍니다. 이런 식인데 이 화웨이는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게 통신 장비에서는 지금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도 바짝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이 사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들을 갖다가 첨단 기술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못 쫓아오게끔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화웨이가 너무 치고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한때 우리 뭐 워크맨 하다가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요즘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데 삼성전자에서 마이마이라는 카세트가 나왔어요. 있었어요. 그죠? 워크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저도 한참 학생 시절이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것도 쓸만하네 하는 어떤 인식이 생겼어요 그때. 맞아요. 그랬던 것이고 요즘이야 이제 뭐 그것이 뒤집어졌습니다만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걸 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굳이 아이폰 요즘은 200만 원까지 간대요. 비싼 거.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아직도 아이폰 쓰니? 뭐 그런 그렇게 비싼 가성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장기적인 뭐 그걸로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고, 일단은 할 수 없습니다. 뭐 금요일날 다 장 끝나고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그쵸. 정상회담이.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뭐 우리가 먼저 장은 열립니다만 미국 장이 정리해 주는 거 보고 쫓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을 보는 장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거기서 화웨이 그걸 갖다가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 GT 이거 왜 처음에 제재했다가 제재했을 당시 주가 부러지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반토막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제재라는 것에 어떤 위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 뭐 그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좀 편했으면 좋겠네요. 그 아침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기분 보고 어머니 기분 보고 그런 기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뭐 예단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화웨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에 충격이 크냐는 GT 조금 전에 주가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정상회담이 뭐 피터 나바로도 안 쫓아가고 긍정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지지부진하거나 몰라 그러고 또 둘이 돌아서면 특히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은 완전히 전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상태로서는 뭐 예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기대하는 거는 두 양국 간 정상 간에 한번 만나고 사진도 잘 찍고 그다음에 공동 성명이라도 하나 나와주고 이래주면 좋은데 사인도 하나 해주고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앞서서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결과를 봤으면 싶고요. 오히려 지금 이 화웨이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증시도 선방하고 있고 우리 지금 코스닥이 2%가 넘네요. 코스닥 2.12% 올라가고 저 정도 올라가고 모처럼 25포인트의 어떤 코스피 상승을 볼 수 있는 거는 G20보다는
앞서 김민수 대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번 주에 있게 되는 내일하고 모레 있게 되는 우리는 이제 수요일 새벽하고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게 되는 연준 부의장과 의장의 연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많이 사고 특히 코스닥에서 많이 사잖아요. 근래 보기 드문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꼭 이럴 땐 또 개인이 팔고 어쩔 수 없죠.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트위트입니다. 이 트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또다시 이제 연준을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이거는 혹시 우리 화면에 지금 작은 글씨가 보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아 저렇구나. 이게 지금 그냥 트위터에서 그냥 번역기 한번 눌러봤더니만 이런 번역이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뭐 엉뚱하게 사례보다도 이거 보세요. 뭐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다운.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유가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 좀 트럼프식 표현으로는 죽인다. 그러면서 갈로 열고 땡큐 프레지던트 T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본인한테. 네, 트럼프 대통령 고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금 최근에 미국의 다른 좋은 경제 뉴스에 또 하나 이렇게 추가된 뉴스인데 이거는 거의 빅 텍스 컷, 대규모 감세나 마찬가지인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뭐 요즘 많이 듣는 미국 경제 뉴스에서 또 하나 좋은 뉴스로 추가됐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거야. 듣고 있니 연준 이 말입니다. 당신이 청취 피드?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막 나오는데 자, 이 표현 이것이 지금 장을 살린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연준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연설 제목까지 나오네요. 내일은 이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16일 날 연준의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 지표에 따라 해야 된다. 지표 나빠지면 금리 못 올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거 좀 미국에도 안 좋을 것 같다. 이 얘기 해가지고 지난주에 살짝 시장에 희망을 품게 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한 달 열흘 전에 했던 의장 얘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죠. 그때 파월 의장은 10월 2일 날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중립적 금리 수준에 못 미친다. 연방기금 금리가. 이거보다 넘어갈 수도 있다. 10월 2일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미국 증시 막 빠지잖아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파월 의장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빠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주가는 빠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아는 사람이고 연준 소위 말하는 연준 짬밥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많이 먹었죠. 저렇게 했다면은 즉 의도적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즉 너무 증시나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얘기했었나? 그런데 10월 달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또 아찔한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그 트위터는 뭐죠? 내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가슈거지를 갖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사우디를 편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감산하는 거 막고 유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 미국 국민들 싸게 휘발유 채워서 차 몰고 다니고 물가도 부담 없고 그런데 너희 연준은 도대체 주가도 떨어뜨려 사람들 자신감도 잃게 해? 뭐 하는 거냐? 듣고 있냐?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얘기가 좀 달라질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클라리다 부의장의 연설 제목은 올라와 있는 게 이러네요. 데이터 디펜던스와 미국의 통화 정책.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참 많이 들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지표 따라간다 하는 건데 그럼 요즘 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좀 경기가 안 좋은데요. 인플레가 우리가 생각했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데요. 그리고 뭐 세계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라고 해준다면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월 달에 금리 한번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과연 점도표대로 3번 올릴 수 있겠나? 아니면 12월에 점도표가 당장 변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Federal Reserves, 연준의 프레임워크. 무슨 프레임워크냐 하면은 Financial Stability, 금융 안정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프레임워크. 즉
자기들이 금융 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꽤나 신경 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 사인 나왔고, 건 크레이지 미쳤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10월 달에 우리는 뭐 중립금리 수준보다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연준 의장이긴 하지만 대충 이제 판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연준도 좀 시장 다독거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약간 기대감,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네.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압박 아닌 압박들, 그리고 부의장이 조금은 알아들었다는 스탠스들, 그래서 이제 의장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중이고, 네. 고민 중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데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네.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지금 뭐 1,500조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네. 이주열 총재 좀 머리는 아픈 상황인데 시장에서 올리라. 그리고 댓글창을 저는 봤더니 네. 일반 나 빚이 얼마 있는데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분들이 실제로 그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보면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숫자가 뭐 찬성 표시가. 그러다 보니 이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행될 경우에는 지금 빚이 좀 천문학적이잖아요. 나도 은행 빚이 있는데 이번에 올려야 되지 않겠어 하는 댓글을 보셨다면서 우리 정덕 앵커가. 예, 저도 은행 빚이 있는데 저도 올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게 소위 말하는 민심입니다.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상식이고요.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지간하면 올리세요, 한국은행. 이번에 안 올리고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이번에 안 올리고 어떡하? 시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끝이다. 더 못 올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채권 시장의 선수들은 금리 인상 딱 모니터에 금리 인상 빨갛게 속보 뜨면은 그때부터 채권 살라고 준비들 하고 기다리고 있죠. 다시 금리 또 떨어진다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 정도면은 이번에 안 올리고 언제 올리시려고? 차는 생각이 듭니다. 빚 많아요. 1.5%나 1.75%나 빚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이러다가 12월 달에 진짜 연준은 12월 달에 그렇다고 당장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면 그 또한 시장이 반기기보다는 불확실성이죠.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왔으면은 앞으로 4번, 5번 했던 중에 시작도 못하고 12월부터 금리를 못 올려? 이거는 오히려 충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소위 말하는 100bp가 벌어지는 겁니다. 정책금리가. 예, 그렇게 해서 또 질질 끌려가고 매번 다음 금통위 때도 그러면 또 올리려나 이번에는 올릴까요? 올려야겠죠? 이런 얘기 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시장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올리면 더 못 올릴 거야 하는 그 정도는까지는 알고 있는데 또 안 올리면은 괜히 또 시장만 피곤해지는 겁니다. 예. 저는 올렸으면 싶네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제 1,500조 가계 빚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니까 빚냈겠죠. 참 어렵네요. 저는 요새 몇 천만 원 감당 안 되는데. 저는 뭐 하루에 힘듭니다. 예. 네. 다음 질문 가면은 국제유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제유가로 바로 가는 건데 사실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국제유가가 오펙이 정하는 건데 네. 이게 기구는 오펙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또 국제유가가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오펙 갈 곳을 잃었다 뭐 이런 기사 헤드라인도 나오고 이런 네. 상황입니다. 오펙 진짜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봐야겠죠. 예.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뭐 유가 관련해서는 자말 카쇼크지 그 사우디의 그 언론인 터키 영사관에서 살해당하고 예. 토막 나고 시신이 뭐 그것과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데 기본적인 시각을 이렇게 갖고 한번 이 유가와 관련한 뉴스나 시황을 갖다 쫓아가셨으면 합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오펙 예. 내지는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뭐 러시아, 뭐 이런 등등의 산유국들이 뭔가 이 석유를 가지고 아주 뭐 수틀리면 석유의 무기와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한 번씩 위협적으로 그걸 했는데 이 자리마저도 미국이 뺏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미국이 올라가서고 싶은 겁니다. 지금 거의 뭐 요즘 하는 말로 셰일 오일 막 갑자기 이렇게 증산하면서 미국 내에 쿠웨이트 하나 정도 생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유량이. 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자료인데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유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뭐 빨간색 브렌트, 이 파란색 두바이, 그 아래쪽에 WTI
쭉 떨어지고 오른쪽에는 마치 우리 증시에서 빅스처럼 이 시카고 CBOE의 또 유가도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푹쭉 뛰고 변동성이 커졌죠. 자, 뭐 뻔합니다. 공급량 많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래서 수요도 줄어들 것 같다. 뭐 지정 리스크 완화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여기서 금년 들어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100만, 200만, 300만 배럴씩 막 더 늘고 있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느는 데가 미국입니다. 이 파란 막대기, 사우디, 러시아. 지금 줄어든 데는 빨간색이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미국은 굉장히 셰일 오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내고 있는데 최대 산유국이라고 할 만큼 이제 퍼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도 보다시피 향후 석유 공급이 이 초록색이 석유 수요 빨간색보다 많아서 초과 공급은 계속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원유 시장과 유가에 대한 지배를 갖다가 결국 미국이 뺏어가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국제에너지기구나 해외 IB들이 그래도 내년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60불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뭐 70불대 중반 후반 아닐까? 이렇게 전망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계속해서 그렇게까지야 많이 떨어지겠느냐 하는 자 그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여기 좀 과했어요. 즉 시장에서 원유 유가 오르는다에 대해서 너무 배팅을 과도하게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엎어졌던 부분이 있고 마진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죠. 달러 강세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벤트 자체가 둘러싼 게 시장 움직일 수 있는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미국, 중국, 유가, 그 다음에 뭐 EU 브렉시트 얘기들도 지금 표결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참 어려운데 이 국내 시장 움직임은 이번 주에 좀 어떻게 개괄적으로 움직일지 예측을 그래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 인사들의 그 다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주말에 G20까지 이번 이 기대감은 의외로 좀 이렇게 힘 있는 기대감입니다. 근거 있는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그리고 제일 큰 호재는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거. 엄청 빠졌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저 정도의 반등의 힘이고 특히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지수라면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충분히 2100 뭐 위로 코스닥도 702로 해서 이번 주 최대한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그겁니다. 문제는 당장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 재료만 가지고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그 갭을 메울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소장님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고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